해보겠습니다. 예, 허 교수님, 뭐 남은 자 사실상 바른정당에는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만 남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김무성 의원 말고 유승민 의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?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. 반드시 뭐 양면성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세를 모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. 그리고 개인적 지지율도 올려내지 못한 이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정치는 세력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세력을 모아내는 것은 리더의 큰 자질인데 유승민 의원은 세를 모으는 데는 뭔가 이렇게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. 그것이 같이 했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. 그럼 결국 세가 불리하다는 걸 느끼면 더 유리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따뜻한 보수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작 유승민 의원은 주변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잘 소통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.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허 교수님 개인적인 뭐 제가 여의도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바른정당에 있던 다른 국회의원들을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. 당장 지방선거는 또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. 유승민 의원이 최근 당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. 같이 한번 보시죠. 당장은 불확실해 보여도 반드시 꽃을 피울 옳은 길이다. 뭐 정치공학적 통합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. 뭐 이현정 의원님, 어떤 얘기든지 납득은 됩니다만 너무 많은 이들이 주변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뭐 유승민 의원의 일단 리더십 자체가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좀 당 전체를 보듬어 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정당을 이제 어떤 이끈 리더십 자체가 이제 일단 좀 바닥이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라는 게 또 항상 이제 그 어떤 계곡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.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총선은 뭐 3년 이상 남았고, 자,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데, 앞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던 보수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. 결국은 좀 지금 추가 탈당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제 뭐 한두 명 남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도 나름대로 저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마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사실 정치라는 게 이 명분만 갖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? 잠시만요. 그러면 그 결단이란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뭐 앞으로 뭐 상황 자체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자유한국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큰 가치가 있다라면 일단 지금 김무성 의원이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끝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 과연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그 어떤 명분과 그런 게 과연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유지할 수 없다라면 유승민 의원도 이제 뭔가 선택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당에 먼저 들어간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뭔가 어떤 정책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. 그게 아마 일단 뭐 내년 지방선거 후가 될 수도 저는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그냥 지방선거에 바른정당이 어떤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라면 유승민 의원도 어떤 식이든 정책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준걸 실장님 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군소정당이 되면 뭐 사무 공간도 비워줘야 되고요. 저희가 돈도 뭐 지원도 좀 줄어들고 현실적 문제가 많을 텐데 최후에 유승민 의원 옆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? 그러게 말입니다.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아마 사무 당직자들 문제일 거예요. 자,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채 출신들이거든요. 한나라당의 당직 사무 그래요? 직원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. 우리들은 민주당보다 훨씬 전부터 공채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수가 훨씬 더 그 프라이드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집단인데 그것이 일단 쪼개졌단 말이죠. 쪼개져서 이 험한 길로 사실 당직자들은 왔는데 의원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직자가 쉽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월급도 사실은 제대로 이제 못 받을 거예요. 이 완전히 이제 3분의 1로 또 줄어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당직자들이 또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뒷받침해 줄 사람은 없지.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. 그 버티게 만드는 힘은 유승민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지지율 플러스 사실은 나머지 이 당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좀
뭐랄까요, 실질적으로 자금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전까지는 9대 6대 4 정도, 4가 끝까지 남는다, 6이 뭐 좀 중간이다, 9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의원총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차, 3차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을 비판하는 분위기. 며칠만 좀 전대를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고 돈도 필요 없다, 나갈 사람 나가라 라는 어떤 그런 그 고집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는가. 의원총회 뒷담화가 그런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소한 4명밖에 안 남을 수 있다. 마지막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남은 사람이 이제 9명이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이 바른정당 나머지 11명 뭐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과 국민의당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까? 일단 뭐 바로 통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제 정책 연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넓혀 나가는 정도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. 당장 이렇게 통합을 하려면은 바른정당을 땡기는 국민의당의 강한 이 견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도 내부 호남계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그렇게 뭐 적극적인 그런 통합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로 그래 적극적으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이유도 사실은 지금 단계는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더 강하게 통합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바른정당에 주의할 게 많아집니다. 그런데 지금 어려운 위치에 처한 건 바른정당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 연대라든지 다양한 접촉의 면은 늘려나가겠지만은 아주 뭐 긴박하게 이렇게 구애 활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오전 9명의 의원들이 다시 10개월도 채 안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전 집단 탈당 얘기까지 아닌가. 당장 지방선거는 또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. 유승민 의원이 최근 당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. 같이 한번 보시죠. 당장은 불확실해 보여도 반드시 꽃을 피울 옳은 길이다. 뭐 정치공학적 통합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. 뭐 이현정 의원님, 어떤 얘기든지 납득은 됩니다만 너무 많은 이들이 주변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뭐 유승민 의원의 일단 리더십 자체가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좀 당 전체를 보듬어 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정당을 이제 어떤 이끈 리더십 자체가 이제 일단 좀 바닥이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라는 게 또 항상 이제 그 어떤 계곡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.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총선은 뭐 3년 이상 남았고, 자,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데, 앞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야기했던 보수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. 결국은 좀 지금 추가 탈당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제 뭐 한두 명 남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. 저희가 돈도 뭐 지원도 좀 줄어들고 현실적 문제가 많을 텐데 최후에 유승민 의원 옆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? 그러게 말입니다.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아마 사무 당직자들 문제일 거예요. 자,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채 출신들이거든요. 한나라당의 당직 사무 그래요? 직원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. 우리들은 민주당보다 훨씬 전부터 공채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수가 훨씬 더 그 프라이드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집단인데 그것이 일단 쪼개졌단 말이죠. 쪼개져서 이 험한 길로 사실 당직자들은 왔는데 의원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직자가 쉽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월급도 사실은 제대로 이제 못 받을 거예요. 이 완전히 이제 3분의 1로 또 줄어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당직자들이 또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뒷받침해 줄 사람은 없지.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. 그 버티게 만드는 힘은 유승민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지지율 플러스 사실은 나머지 이 당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좀 뭐랄까요, 실질적으로 자금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전까지는 9대 6대 4 정도, 4가 끝까지 남는다, 6이 뭐 좀 중간이다, 9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의원총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차, 3차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을 비판하는 분위기. 며칠만 좀 전대를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고 돈도 필요 없다, 나갈 사람 나가라 라는 어떤 그런 그 고집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는가. 의원총회
담화가 그런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소한 4명밖에 안 남을 수 있다. 마지막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남은 사람이 이제 9명이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이 바른정당 나머지 11명 뭐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과 국민의당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까? 일단 뭐 바로 통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제 정책 연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넓혀 나가는 정도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. 예. 당장 이렇게 통합 나름대로 저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마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사실 정치라는 게 이 명분만 갖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? 잠시만요. 그러면 그 결단이란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뭐 앞으로 뭐 상황 자체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자유한국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큰 가치가 있다라면 일단 지금 이 김무성 의원이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끝까지 남아 있는 것 자체 과연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그 어떤 명분과 그런 게 과연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유지할 수 없다라면 유승민 의원도 이제 뭔가 선택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. 예.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당에 먼저 들어간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뭔가 어떤 정책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. 그게 아마 일단 뭐 내년 지방선거 후가 될 수도 저는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예. 그냥 지방선거에 바른정당이 어떤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라면 유승민 의원도 어떤 식이든 정책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종걸 실장님 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군소정당이 되면 뭐 사무 공간도 비워줘야 되고요. 해보겠습니다. 예, 허 교수님 뭐 남은 자 사실상 바른정당에는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만 남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김무성 의원 말고 유승민 의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?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. 반드시 그 뭐 양면성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세를 모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. 그리고 개인적 지지율도 올려내지 못한 이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정치는 세력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러면 세력을 모아내는 것은 리더의 큰 자질인데 유승민 의원은 세를 모으는 데는 뭔가 이렇게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. 그것이 같이 했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. 그럼 결국 세가 불리하다는 걸 느끼면 더 유리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따뜻한 보수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유승민 의원은 주변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잘 소통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. 이제 그런 과정 그건 일단 속에서 허 교수님 개인적인 뭐 의견이죠. 제가 여의도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바른정당에 있던 다른 국회의원들을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만든 것이